네,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아르메니아 대 크로아티아. 자, 우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중.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2승 1무를 기록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트르키예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튀르키예한테 실점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무승부로 끝난 게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2080, 2580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적중,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튀르키예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아르메니아가 더 아쉬울 만큼,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라트비아 상대로 5대0 이제 대승을 거뒀고, 그래서 현재 지금 유로 예선 3경기 지금 2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팀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좀 득점을 노리려고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크로아티아보다는 좀 아르메니아 쪽으로 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홈에서도 지금 강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나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크로아티아다 보니까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고전할 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역시 공격은 지금 괜찮긴 하지만 그만큼 수비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점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네, 크로아티아 사이드 볼게요. 크로아티아 승. 그리고 이거는, 네,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할게요. 네, 햄무. 왜냐면 아르메니아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만약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네, 오바 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 승 햄무, 이제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르메니아 대 이제 크로아티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대 이제 리텐슈타인. 자, 우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인 포르투갈에 이어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름 지금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이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5경기를 치렀는데 현재 뭐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대로 리텐슈타인의 성적이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실리 축구를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현재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5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이제 5경기를 치렀는데 총 득점이 5득점밖에 이제 하질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3승을 챙길 정도로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플레이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 막 대승한 경기나 그런 경기도 없고, 이겨도 진짜 뭐 1, 2점 차로 그냥 이렇게 좀 실리 축구를 하면서 약간 좀 이긴 경기가 좀 많은 그런 슬로바키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슬로바키아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네,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3달 전에 리히텐슈타인과 한번 맞붙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기에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도 이제 슬로바키아는 전반전에 득점을 하고 후반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볼을 돌리면서 천천히 운영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슬로바키아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좀 딱 필요한 득점만 하고 좀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함부로 지금 슬로바키아의 마인승을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년 가까이 3점 차 이상의 대승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리히텐슈타인도 최근 뭐 크게 대패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현 상황에서 슬로바키아의 대승을 보기는 좀 많이 꺼림칙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거는 리히텐슈타인, 요거는 3.5 프랜스 볼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 3.5 프랜스, 그리고 3.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슬로바키아 대 리히텐슈타인 경기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라트비아 대 이제 웨일스. 자, 우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전패 중으로 사실상 이제 탈락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 4위에 위치하며 현재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이제 승리를 해야 지금 이제 순위권 경쟁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웨일스가 더 큰 편이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양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웨일스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웨일스가 압도적으로 좀 점유율도 많이 우세하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었죠. 자, 하지만 지금 최근에 웨일스를 봤을 때 일단 최근 좀 승이 없고, 그리고 공격도 지금 좋은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웨일스의 득점력이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좀 동기부여 측면까지 고려해서 웨일스가 당연히 우세하다고 보긴 하지만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배당 대비 좀 웨일스 승이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웨일스 승이 더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배당과 약간 비교를 했을 때는 웨일스 승이 그렇게까지 끌리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거는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2.5 기준 언더로 보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웨일스의 그런 원정 득점력을 약간 못 믿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라트비아도 뭐 웨일스 상대로 솔직히 득점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네, 요거는 이제 어느 바까지 보면은 이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라트비아 대 이제 웨일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 대 이제 보스니아. 자, 우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정.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네요. 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역시 최근 3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는 끄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끊긴 했지만 직전 경기 홈에서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일단 실점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1점차 승리를 하며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좀 보스니아랑 리히텐슈타인의 그런 전력이나
그 팀 네임 밸류 같은 거를 다 고려했을 때 1점 차승은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점수 차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보스니아의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요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도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이제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답답한 경기 흐름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다. 주전 수비수들의 이제 결장이 많긴 하지만 뭐 그거를 고려해도 지금 원정 보스니아의 그런 공격,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그런 공격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이거는 다득점 보기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현재 지금 두 팀 다 뭐 경기력이 뭐 뛰어나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도 뭐 요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원정에서 2년 가까이 승리가 없는 보스니아보다는 홈에서 좀 더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아이슬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아이슬란드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이슬란드랑 보스니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벌써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네, 포르투갈 대 이제 룩셈부르크. 자, 우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날두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결장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지금 5경기를 치렀는데 5경기 전부 다 승리를 하면서 지금 전승 중이고, 그리고 5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 경기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최상의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는 포르투갈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역시 최근 분위기가 좋아요. 네, 일단 뭐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그 3연승을 한 상대를 봤을 때는 이제 보스니아, 좀 아이슬란드 상대로도 굉장히 좀 여유있게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또한 지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상승세인 지금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룩셈부르크가 3연승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는 맞지만 현재 좀 포르투갈 상대로는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이제 전력 면에서도 이제 포르투갈의 월등히 더 높고,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의 그런 좀 경기력이 많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상승세인 룩셈부르크라고 해도 원정에서는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포르투갈의 그런 견고한 수비를 고려했을 때 지금 공격력이 좋은 룩셈부르크라고 해도 좀 쉽게 포르투갈의 좀 수비를 뚫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뭐 최근 3경기 모두 포르투갈이 이기면서 좀 상성상 포르투갈이 강한 면모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도 좀 포르투갈이 무난하게 6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포르투갈 승. 요거는 뭐 핸디로는 네, 그래도 마인스까지 한번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만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포르투갈 승에 이제 마인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에선 5경기는 모두 다 분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